자, 저번 시간에 일단 전개까지 했는데 바로 앞부분이 연탄 배달 마차가 언덕에 올라가다가 넘어지면서 노새가 달아난 거야. 어? 여기 노새가 없으면 아버지는 일도 못하고 노새가 그 얼마나 소중한 뭐 생계수도 아니고 자산이야. 음.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위기부터 볼게. 내 노새, 내 노새. 노새가 달아나니까 그 아버지의 그 절박한 심리가 나오는 거야. 아버지는 크게 소리를 지르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입안의 소리도 아닌 중얼중얼거린 거지. 엉거주춤한 소리로 연방 계속해서 내면서 노새가 달려간 곳으로 뛰어갔다. 노새를 잡아야 되니까. 나도 얼른 아버지의 뒤를 따랐다. 노새는 10m쯤 앞에 뛰어가고 있었다. 뒤미처 앞쪽에서는 악악 하는 비명소리가 들려왔다. 노새가 이제 뛰니까 막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야 지금. 그래서 노새 때문에 앞에 노새가 막 달려가고 뒤미처 소리가 나고 막 그러니까 혼란스럽고 정신없는 상황을 말하는 거고, 어깨에 스케이트 주머니를 메고 오던 아이들 둘이 기겁을 해서 갑자기 노새가 달려오니까 길 옆으로 비켜서고, 뒤따라오던 여학생 한 명이 엄마 하면서 오던 길을 달려갔다. 노새가 뛰어오니까 이제 겁이 나가지고 여학생은 또 뒤로 다시 갔어. 오던 길로. 손자를 업고 오던 할머니 한 분은 이런 하면서 어쩔 줄 몰라 하다가 그 자리에 폭삭 주저앉고 말았다. 막 옆 골목을 빠져나오던 택시가 찍 하면서 브레이크를 걸더니 덜렁 한바탕 춤을 추고 멎었다. 이 춤을 추었다는 게 앞으로 출렁 미끄러졌다는 뜻이고, 자, 춤을 췄대. 어떻게 택시가 춤을 춰? 이런 걸 의인법이라고 하는 거야. 의인법. 사람이 아닌 걸 사람처럼 표현하는 걸 의인법이라고 한다. 금세 금방 잠깐 사이에 금방이지, 그지? 이 집 저 집에서 사람들이 쏟아져 나와서 이 소리를 듣고 그런 거야. 골목은 어느 사이에 수많은 사람들이 웅성웅성 되면서 소리를 내기 시작했어. 왜 그래? 무슨 일이야? 말이 도망갔다나 봐. 무슨 말이? 저기 뛰어가지 않아? 얼라? 그렇군. 말이 뛰어가는군. 자, 말이 뛰어가는군. 별거리야. 말마차가 지금도 있었고, 말마차. 자, 말마차는 과거에 있던 건데 지금은 없어진 거고 흔히 볼 수 없는 거야. 사람들이 그러니까 요즘 시대에 어울리지 않는 말마차 같은 얘기를 하면서 노새가 뛰어간 거, 그 장면을 지금 얘기하는 거지. 이런 웅성거림 속을 아버지는 두 주먹을 불끈 쥐고, 왜냐면 이게 다급해서 그래. 절박해서 그렇단 말이야. 잡아야 되니까. 뜀박질 쳐갔다. 내 노새. 내에다 주목하면 나의 노새잖아. 나의 노새. 이 말은 저게 없으면 안 된다는 얘기지, 그지? 그리고 지금 노새가 뛰어가면서 거의 아수라장이 된 그 골목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때 나는 아버지보다 몇 발짝 앞서 있었다 그랬어. 앞서. 아버지의 헉헉 소리가 들려왔다. 하지만 노새는 우리보다 훨씬 빨랐다. 노새는 이미 큰 길로 나가고 있었다. 아니, 놓친 거지, 그지? 드디어 아버지는 큰 길로 나오자 덜컥 의태워야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다. 이젠 잡을 수 없구나. 절망감이고, 그래가지고 아버지는 힘이 빠지면서 주저앉고 말았어. 노새는 이제 보이지 않았지만 나는 노새보다도 아버지의 일이 더 큰 일일 것 같아서, 왜냐하면 아버지는 지금 뭐 굉장히 절박한 심정인데 노새를 잡지 못한 절망감에 빠졌단 말이야. 절망감. 그러니까 노새 도망간 것보다 아버지의 맥이 풀리고 절망감인 이 상황, 이때 아버지를 더 걱정한 거지. 뛰던 것을 멈추고 앞서가다가 아버지의 손을 잡고 끌어일으키려고 했다. 그런데 아버지는 쉽게 일어나지 못했다. 그만큼 아버지는 노새가 아주 절대적인 존재야. 절대적 존재였는데 잃어버렸단 말이지. 그러니까 절망감, 아버지의 심리는 절망감, 슬픔이
극에 달한 거지. 아버지의 눈은 더할 수 없는 실망 그리고 깊은 낭패, 실패감이지, 그지? 저걸 잡았어야 되는데 실망감과 낭패감 이렇게 요약을 해도 되겠네. 절망감과 슬픔 이렇게 요약해도 되고 가득 차 있었다. 나는 제대로 쳐다보지도 못하고 슬며시 고개를 돌리다가 금방 이내 축 처지고 말았다. 얼굴 근육이 실룩거리는 것이 옆 얼굴에도 보였다. 그랬잖아. 실룩거린다. 그랬어. 실룩. 우리가 겉에 나온 표정을 보고 알 수 있지, 그지? 자, 여기 실룩거린다는 건 사실은 이렇게 약간 찌그러지면서 움직이는 거야. 불현듯 갑자기 슬픔이 북받쳐 내 눈도 씀뻑거렸으나 나는 그것을 억지로 참고, 이유는 아버지 때문에 그런 거야. 나까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지, 그지? 참고 계속해서 아버지의 팔목을 이끌었다. 아버지가 너무 실망하고 있기 때문에. 아버지, 여기서 이렇게 앉아있으면 어떡해요? 빨리 노새를 찾아야지. 지나가는 사람들이 우리 부자의 이런 모습 구경거리나 되는 듯 잠깐 쳐다보았다. 자, 그럼 여기 쳐다보긴 쳐다봤는데 관심 있다 없다? 관심은 없는 거야. 그냥 호기심에 저 사람들 뭐하나 해가지고 쳐다보는 거지. 자, 그래. 아버지는 힘없이 일어났으나 나는 어디를 어떻게 가야 할지 그저 막막하기만 했다. 왜냐하면 노새가 어디가 있는지 모르니까. 자, 그래서 지금 심정은 막막함이란 말이야. 노새는 찾아야 되는데 노새가 어디에 갔는지 또 어떻게 찾아야 될지에 대해서 모르고 있기 때문에 막막하기 그지없었다라는 얘기야. 아버지도 그런 눈치였다. 그런 눈치 나처럼 막막한 것 같았어. 나를 한번 덤덤히 쳐다보다가 아무 말 없이 앞장서기 시작했다. 두 사람 중 아무도 내박쳐진 마차며, 내박쳐진 얘기는 저 뒤집어져서 저 처박혀진 마차며 연탄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다. 그 뒤처리도 큰일일 테니 말이다. 저거 수습을 해야 되는데. 터덜터덜 걸어서 내거리까지 온 우리는 정작 그때부터 막막함을 느꼈다. 왜냐하면 여기서부터는 내거리에 왔다는 얘기는 사방이란 말이야. 여기서 어느 쪽으로 선택해서 가야 될지는 모르겠어. 노새가 어느 쪽으로 갔는지 모르니까 동서남북 헤매고 있는 거야. 아까보다 더 막막함을 느꼈다. 동서남북 어느 쪽으로 가야 할 것인가? 이것 때문에 막막함을 느낀 거지. 아버지, 이렇게 하면 어때요? 둘이 같이 다닐 게 아니라 따로따로 헤어져서 찾아보도록 해요. 내가 이쪽 길로 갈 테니까 아버지는 저쪽 길로 가세요. 네. 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나와는 반대 방향으로 걸어갔다. 그럼 결국 노새를 찾기 위해서 둘이 분담한 거지. 아버지는 절망감, 낭패감에 사로잡혀 있고 아버지와 헤어진 나는 사뭇이란 말이 나오는데 사뭇 밑줄 쳐봐. 이거는 거리낌 없다라는 뜻이야. 거리낌 없다. 사뭇 뛰었다. 그러니까 망설이지 않고 바로 뛰어간 거야. 나는 지금 급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거리에 가득 차 넘쳐 있었다. 크고 작은 자동차는 뿡빵 거리면서 싱싱 달려오고 하였다. 5층 건물, 3층 건물이 즐비한 거리는 언제나 분주했다. 아무도 나를 붙잡고 왜 뛰는 거냐고, 노새를 찾아 나선 길이냐고 묻지 않았다. 역시 무관심한 사람들의 태도, 방관자적인 태도를 보여주는 부분이야. 무관심하다, 무관심과 이게 도시, 현대의 모습이야. 방관자라는 건 그냥 쳐다만 볼 뿐 우리 일에 개입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 거야. 방관자적 태도를 보이고 있는 부분이야. 자, 아무도 내가 찾는 노새가, 여기 내가라는 얘기는 여기 나를 말하는 거야. 방금 저쪽으로 뛰어갔다고 걱정 말라고 일러주지도 않았어. 이 말은 사실은 야, 너가 찾는 노새 저쪽으로 갔어. 이 말은 듣고 싶은 얘기지. 누가? 내가. 지금 노새를 찾고 있는 내 입장에서는 노새의 행적에 대해서 듣고 싶은 말이 바로 이거야. 노새가 저쪽으로 갔다는 걸 말해줬으면 참 좋았을 텐데 아무도 일러주지 않았다. 아무도부터 일러주지 않았다까지가 바로 무관심과
방관자적인 태도를 보고 있는 사람들이지. 나는 이 사람들에게 툭 부딪히고 저 사람에게 탁 부딪히면서 사뭇 뛰었다. 그러나 뛰면서도 둘레둘레. 자, 둘레둘레라고 그랬어. 그림이 여기 나와. 사방을 쳐다보는 것을 잊지 않았다. 그러니까 지금 사방을 쳐다보는 이유는 노새가 혹시 보일까 해서 찾을 수 있을까 해서 쳐다보고 있는 거지. 벌써 거리는 조금씩 어두워졌다. 걸어붙고 시간의 경과를 의미한다. 이미 앞 이마에 헤드라이트를 켠 자동차도 있었다. 뭐 이런 건 의인법이라고 해도 되고, 나는 이 앞니마라는 게 사람한테 있는 거잖아. 그렇다면 여기서는 의인법이라고 해야지, 그지? 나는 그런 자동차들이 막 뛰어다니는 노새로 보였어. 왜냐하면 지금 노새 찾는 일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노새 같고 저것도 노새 같다. 뭐 그런 얘기야. 자, 그 다음에 나온 게 색깔인데, 파랑 노새, 빨강 노새, 이게 다 자동차지, 그지? 자동차 색깔이 파랑색, 빨강색, 까만색, 다 노새들이 마구 뛰어다니는 게 아닌가? 바람같이 달리는 놈, 슬슬 기는 놈, 엉금엉금 기는 놈, 갑자기 멈추는 놈, 막 가다가 획 돌아서는 놈, 그것은 가지가지였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노새를 찾으러 나온 여기는 골목에서 벗어난 대로이기 때문에 자동차들이 어마어마하게 많기 때문에 여기는 지금 차가 아주 굉장히 많은 번화가니까 그 큰 대로변이라고 말이지. 자, 그런데도 그 중에 우리 노새는 없었다. 두 귀가 쫑긋하고, 이제 묘사 나온다. 두 눈이 멀뚱멀뚱 크고, 코가 예쁘고 알맞게 살이 찐, 엉덩이에 까맣게 연탄가루가 묻어있고 반질반질하고, 우리 사촌 이모 머리채처럼 꼬리를 길게 늘어뜨린, 요게 이제 묘사예요. 묘사. 무슨 묘사냐면 우리 노새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거야. 우리 노새 안 보였다라고 얘기했어. 자, 그럼 여기는 지금 두 귀부터 쭉 해서 꼬리까지 꼬리를 길게 늘어뜨린 요 부분이 묘사고, 어떤 묘사냐면 외양 묘사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노새의 겉모습을 묘사하고 있다. 차례차례 묘사하고 있어. 어디까지 왔는지 몰랐다. 많이 걸었을 거야. 많이 오랫동안 찾았어. 차츰 다리가 아프기 시작했다. 배도 고프기 시작했다. 그러고 보면 나는 오늘 점심도 설친 채였다. 점심도 굶었어. 아이들하고 한참 놀다가 집에서 점심을 몇 술 뜨는 둥 마는 둥. 술이라는 게 숟가락을 말하는 거다. 자, 뜨는 둥 마는 둥 했으니까 대충 먹었단 말이지. 아버지 일이 궁금하여 연탄 공장에 갔었는데 그때 마침 아버지가 짐을 싣고 나오는 것이었다. 이게 지금 몇 시간 전에 있었던 거고, 내가 왜 이렇게 노새를 찾느라고 지쳐 있는 건 맞는데 더 지친 이유가 뭐야? 점심도 먹는 둥 마는 둥 했다는 얘기지. 점심도 거의 걸은 채였기 때문에 더 지쳐버릴 수밖에 없었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야. 그러나 나는 걸음을 멈출 수가 없었다. 노새를 찾아야 한다는 마음이 내 걸음에 앞서 몇 번 고꾸라지기도 하였다. 이 말은 잘 들어봐. 고꾸라졌다는 건 앞으로 넘어졌다는 얘기인데, 넘어졌다는 뜻이 아니야. 알았니? 여기 지금 걸음하고 마음하고 있지. 그랬을 때 걸음보다 마음이 더 앞섰다라는 뜻이고, 그래서 고꾸라졌다고 얘기하는 거야. 실제로 고꾸라진 게 아니고 마음이 앞섰다. 걸음이 못 쫓아왔다. 뭐 이런 얘기야. 더러는 어떤 신사 아저씨 나왔네. 더러는 어떤 신사 아저씨, 그 다음에 옆구리에 넘어지듯 부닥치기도 하였는데, 신사 아저씨. 여기서도 신사 아저씨는 아까 말했던 무관심한 사람들 중에 하나고, 사람들 밑에 나오는 아주머니도 마찬가지야. 무관심한 사람들에
해당하는 거지. 신사 아저씨하고 부닥치기도 하고. 그러면 아저씨는 이 녀석 뭐야? 어쩌고 하면서 못마땅하게 쳐다보고 더러는 아주머니 치마꼬리를 밟기도 했어. 그러면 아주머니는 얘가 왜 이래? 눈을 어디다 두고 다녀? 하면서 호통을 치기도 하였다. 다 전부 나의 일에 대해서, 나의 일은 뭐지? 노새를 찾는 일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들을 대표하는 게 신사 아저씨하고 아주머니다. 그럴 때마다 나는 이렇게 호통치고, 그럴 때마다 나는 미안해요. 우리 노새를 찾느라 그래요. 하고 되까렸으나 다시 계속 얘기를 했다는 얘기야. 입 밖으로 말이 되어 나오지는 않았다. 입안이 메말라서 도무지 말을 하고 싶지 않았다. 언뜻 내가 왜 이렇게 쏘다니고 있을까? 노새가 어디로 간지를 모르고 왜 이렇게 방황해야만 하는가 하는 생각이 없지도 않았으나, 자, 중간중간에는 내가 왜 이러지?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막 이런, 찾을 수 있을까? 뭐 이런 거야. 그런 마음에 앞서 내 눈은 부산하게, 아주 바쁘게 분주하게 거리의 구석구석을 살피고 있었다. 그러니까 살피는 도중에도 내가 왜 이렇게 방황하고 있지? 내가 왜 이렇게 쏟아지는 거지? 이런 생각이 문득문득 들었다는 얘기야. 그러고 보면 나는 그동안 노새와 깊은 정이 들어있었는지도 몰랐다. 이제 느낀 거야. 노새를 잃어버리고 나니까 노새하고 깊은 정이 들었던 것 같아. 자다가도 바로 옆 마구간에서 노새가 투레질을 하는 소리, 투레질하는 소리, 왜 있잖아, 입으로 이렇게 하는 소리 있지. 그러니까 여기 지금 이런 노새와의 경험들이 모두 노새에 대해서 내가 정이 들었다고 생각하는 거야. 알게 모르게. 자, 발을 들여놓았다 하는 소리를 들으면 왠지 마음이 놓인대. 우리 노새가 잘 있구나. 길에서 놀다가도 저만치 아버지에게 끌려오는 노새가 보이면 후닥 달려가 그 시커먼 엉덩이를 한두 번 두들겨줬다. 한두 번 두들겨줬다. 애정 표현이야. 자, 그러면 시커먼 엉덩이는 왜 그럴까요? 그러면 연탄 배달을 하고 있으니까 그렇겠지. 연탄하고 관련이 있으니까 시커먼 엉덩이겠지. 그지? 그러면 저도 나를 알아보는지 그 큰 두 눈을 한번 크게 치켜떴다가 내리곤 했다. 이건 자기 주관적인 해석이고, 아이들은 그런 나를 더욱 놀려댔다. 비리비리 노새 새끼. 그리고 나더러 까마귀 새끼. 자, 까마귀 새끼도 까맣잖아. 나를 부르는 거야. 아까 위에 시커먼 엉덩이는 연탄 배달을 하는 것과 관련이 있고요. 그래서 나도 까마귀 새끼라고 아이들이 놀리고 있는 거야. 까마귀 시커머니까. 까마귀 새끼라는 것은 우리 아버지가 까맣게 연탄자를 뒤집어 쓰고 다닌 데서 그 아들인 나를 가리키는 말이다. 별명 같은 거지. 사실 아버지는 노상 시커먼 몰골, 또 나는데 시커먼 몰골. 자, 전부 다 연탄 배달과 관련 있는 거야. 시커먼 엉덩이, 까마귀 새끼, 시커먼 몰골, 옷은 국방색, 군복, 옛날 군복 색깔이고, 신발도 어느새 깜장구도 이것도 연탄 배달과 관련 있는 거지. 손, 얼굴 할 거 없이 온몸이 검정투성이, 이것도 연탄 배달. 어쩌다 행하고 코를 풀면 콧물조차도 까맸다. 역시 연탄 배달하고 관련이 있는 거지, 전부 다. 그래서 까맣다는 걸 계속 얘기했는데, 이게 전부 아버지가 하는 일, 노새에다 연탄을 싣고 다니는 일 때문에 생긴 거고, 아버지의 그 어떤 콧물조차 까맸다, 이 말은 열심히 아버지가 가족을 위해서 연탄 배달을 했다. 자, 아버지의 가장으로서의 책임감도 느껴지고, 자, 그 다음에 그런 가운데서도 눈 하나만은 쾌행하니 크게 빛났다. 아이들은 그런 아버지를 보고 까마귀라고 불러댔으나, 그러니까 나한테 까마귀 새끼라고 한 거지. 자, 그래서 나를 까마귀 새끼라고 부른 거야. 차마 대놓고 그러지 못했다. 내 앞에서 나 들으라고는 못했다는 얘기야. 만만한 나만 보면 까마귀 새끼라고 놀려댔다. 아버지한테는 못하는 걸 나한테는 하겠지, 그지? 하지만 저희네들의 아버지는 별것이었던가? 다르지 않았다는 얘기지. 나의 아버지가 연탄 배달을 하고 있지만 놀리고 있는 너네들 아버지도 뭐 그렇게 나을 것 없다라는 얘기야. 별것, 특별하지 않았다 그런 얘기지. 영길이네 아버지는 조그마한 기계와 연탄불을 피워가지고 다니면서 뻥튀기 튀기는 뻥소리와 함께 생쌀을 납작하게 눌러
튀겨내는 장사, 뻥튀기 장수, 뻥튀기 장사꾼이라고. 종달이네, 자, 영길이네 아버지, 종달이네 아버지, 번데기 장수고, 순철이네 아버지는 시장 경비원, 귀달래 아버지는 포장마차 장사. 그래서 우리는 영길이더러 뻥, 종달이더러 뻔 별명을 붙여주었으며, 순철이 귀다리에게도 모두 하나씩의 별명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내가 까마귀 새끼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고 억울할 것도 없네. 왜? 걔네들한테 놀리고 있잖아. 자, 그래서 나의 별명 까마귀 새끼, 이게 나의 별명인데 나는 이 별명에 대해서 긍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다. 그게 나쁘다고 생각 안 해. 왜냐하면 다른 애들한테도 다 별명 하나씩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그러니까 나도 하나 갖고 있어야지. 이런 아이들의 놀림의 별명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 내가 집에 돌아온 것은 밤 10시도 넘어서였으나, 끝 10시, 여기서 10시라는 것은 아주 늦은 시간까지 오랫동안 찾았다 그런 얘기고, 아버지는 그때까지 돌아오지 않고 있었어. 그럼 계속해서 아버지는 노새를 찾고 있다는 거지. 할머니와 어머니는 동네 사람들에게 귀뜸으로 미리 사건, 자, 마차가 넘어져 가지고 노새가 달아났다는 걸 알고 있었던지, 내가 들어서자 얼른 뛰어나오며 허겁지겁, 야, 찾았니? 노새 찾았니? 아버지는 어떻게 되셨어? 내가 혼자 들어서는 걸 보면 찾지 못한 것을 번연히 분명히 알면서도 어머니는 다그쳐 물어댔다. 왜냐하면 이 노새는 이 집의 보물 1호야. 재산이란 말이야. 재산. 노새가 없으면 연탄 배달 못하고 그럼 경제적으로 궁핍해지니까, 그래서 물어본 거야. 다그쳐 대면서 물어봤단 말이지. 어머니는 나에게 밥을 줄 생각도 하지 않고 한숨만 내리시고 올려시곤 하였다. 아버지가 돌아온 것은 통행금지. 자, 밑줄 치고, 이건 사회문화적 배경을 알려주는 소재지, 그지? 12시가 되면 사람들이 여기저기 돌아다닐 수가 없게 통행을 금지시킨 거야. 1970년대까지 있었어. 그러니까 시간이 거의 되어서였다라고 했으니까, 만약에 아버지가 12시 넘어서 돌아다니다 보면 잡혀가겠지, 경찰서로. 예상한 일이지만 아버지는 빈몸이었고 형편없이 힘이 빠져 있었다. 이 말은 노새를 찾지 못했다는 뜻이야. 그때까지 식구들은 아무도 잠들지 않았다. 작은 형도 일이 일인지라, 여기서는 일이 중대한 일이고 심각한 일이기 때문에 기타도 치지 않고 죽은 듯이 비유법이 지유법이지, 그지? 죽은 듯이 마치 죽은 것처럼 방 안에만 처박혀 있었다. 아버지를 보고도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다. 다만 할머니만 말을 걸었어. 이제 오니 네, 그뿐. 아버지는 더는 말이 없었다. 절망, 실망, 낭패감으로 사로잡혀 있는 아버지의 그 모습이란 말이야. 그러고는 어머니가 부어온 밥상을 한 옆으로 밀쳐놓고는 쓰러지듯이 방 안 한가운데 드러눕고 말았다. 아버지는 지금 내일부터 당장 벌이를 나갈 수 없는 아픔보다도, 그것보다도, 자, 여기 괄호 묶어 볼까? 길들여 키워온 노새가 가여워서. 인간적이라는 얘기지. 자, 여기는 지금 아마 아버지는 저럴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게 누구냐면 내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야. 알았니?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추측하고 있는 거야. 아버지는 당장 내일 돈벌이가 어려워져서 슬픈 게 아니라 여태까지 키워온, 자식같이 키워온 노새가 걱정돼서 그러는 거야, 불쌍해서 그런 거야 라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추측이지. 그런데 실제로는 앞에 게 맞을 거야. 이거는 아이라서 어떤 시점의 제한이고 판단의 미숙함이야. 그러니까 순수하기 때문에 저렇게 생각하는 거라고. 근데 실제로는 경제적 부분이 더 강했을 가능성이 커. 아버지는 원래 마부였대. 마부. 마차를 몰고 말을 타고 하는, 말을 길들이고 뭐 이런 마부. 서울에 올라오기 전 시골에서 줄곧 말마차를 끌었대. 마차를 끌었구나. 어쩌다가 소달구지를 끄는 적도 있기는 했으나, 자, 그럼 말마차. 자, 동그라미 쳐볼까? 마부 동그라미, 말마차 동그라미, 소달구지 동그라미. 얘네 뭔데? 시대적 배경을 알 수 있는 거지. 이때까지만 해도
이런 게 있었다는 뜻이야. 지금은 없잖아 이런 게.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시대적 배경하고 관련이 있어. 저 밑에 가면 3륜차라는 것도 있는데 그것도 마찬가지야. 이게 사회문화적 배경을 알 수 있는 소재, 1970년대 뭐 이런 것들을 알려주는 게 바로 마부, 말마차, 소달구지. 근데 이 마부, 말마차, 소달구지 얘네들은 70년대보다 훨씬 이전이라고 해야 되겠지, 그지? 그 이전. 그리고 3륜차는 70년대라고 생각해도 돼. 자, 그래서 소달구지를 끄는 적도 있긴 했지만 얼마 가지 않아서 도로 말마차로 바꾸곤 했다. 그러면 천상 마부지, 그지? 그런 아버지였으므로 서울에 올라와서는 내내 말마차 하나로 버텨 나왔었는데 어떻게 마음먹었는지 갑자기 말마차에서 노새로 바꾸고 만 것이다. 노새나 말이나 요즘은 그놈의 3륜차 때문에 아버지의 일감이 자칫 줄어드는 듯 하기도 했다. 그러니까 대체된 거지. 자, 말마차 대신에 3륜차가 주로 물건을 날랐단 말이지. 웬만한 오르막길도 끄덕없이 오르고 웬만한 골목 안 집까지도 드르르 들이닥치니 아버지의 말마차가 위협을 느낌직도 했고 당연하지. 그러니까 마차가 못 가는 곳도 3륜차는 다 들어갔단 말이야. 사실 일감을 빼앗기기도 했다라고 해 있어. 결국은 아버지는 봐봐. 말마차를 끄는 마부였단 말이야. 그러면 시대가 변해서 말마차가 3륜차로 교체됐어. 그러면 아버지가 시대에 적응하는 사람이다. 그러면 3륜차를 배웠어야 되는 거야. 그런데 3륜차를 배우지 않았다는 얘기는 시대가 변하는데 잘 적응을 못했다는 거고 빨리 3륜차 끄는 운전 기술을 배워야 되는데 아직도 노새를 끌고 다닌다는 게 시대적 변화에 적응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힘들게 살고 가난하게 산다는 뜻이야. 자, 그런데도 그때마다 아버지는 큰 소리 했다. 휘발유 한 방울 안 나온 나라에서 자동차만 많으면 뭐래? 이건 핑계지요, 핑계. 아버지의 핑계. 마치 애국자처럼 말하는 것이었으나 나는 아버지의 그 말 뒤에 숨은 오기 같은 걸 느꼈어. 오기. 자, 오기. 오기라는 게 마차 끄는 마부의 일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는 거야. 마부로서의 자부심 때문에 3륜차 운전기술 안 배우고 있고 저렇게 얘기하는구나. 오기가 좀 있는 것 같으네 라고 느낀 거지. 너무 고단해서였을까? 이날 밤 나는 앞뒤를 가릴 수 없을 만큼 깊은 잠에 빠졌던 것 같다라고 했습니다. 과거 해상이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찾아다니느라고 고단했겠지. 이건 당연한 건데. 그러면 이게 왜 여기서 이 내용이 나왔냐면 앞뒤 가릴 수 없을 만큼 아주 깊은 잠에 빠져들었는데 뒤에 보면 있잖아. 바로 잠이 들었기 때문에 꿈을 꾼다고. 아, 그러니까 이렇게 깊은 잠에 들었으니까 그런 꿈을 꾸게 됐구나. 그걸 있잖아. 말하려고 앞에서 깊은 잠에 빠졌다고 얘기한 거야. 꿈 얘기하려고. 다음으로 가볼까? 골목에서 뛰쳐나온 노새는 큰 길로 나오자 망설이다가 곧 길 한복판으로 뛰어 들어갔다. 그러자 달려오던 차들이 브레이크를 밟느라고 찍찍 소리를 냈으나 노새는 그걸 본체만치 하고 달렸다. 노새가 이제 골목길에서 벗어나서 대로에서 있었던 일이야. 어디서 뛰어나왔는지 교통수경이 호루라기를 불며 달려오다가 노새가 가까이 오자 혼비백산 완전히 정신없이 도망갔다. 사람이 걸어가던 사람들이 일제히 발을 멈추고 노새가 가는 곳을 쳐다보곤 저마다 놀라고 또는 재미있다는 표정을 줬다. 허허, 저놈이 자기 세상을 만났구만. 날뛰는 걸 보고 얘기한 거야. 곱비 풀린 말이란 말이 있지. 관용적 표현이고 이거는 이게 지금 곱비가 억압하는 거잖아. 억압이나 제한에서 풀린 상태. 그러니까 막 자유로운 상태를 말하는 거야. 제한에서 풀린 상태.
관용적 표현이라고 했어. 관용적 표현. 관용적 비유적 표현. 아니 비유적? 아니 비유적 빼라. 관용적 표현이라고 생각하면 돼. 저렇게 하면 막 억압에서 풀어나서 막 제멋대로 날뛰는 거야. 곱비 풀린 말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저놈도 저렇게 한번 뛰어보고 싶었을 거야. 엄마 저게 뭔데 저렇게 뛰어가 말이지. 말 맞지? 그랬더니 글쎄 말보다는 작은데 노새 같다 얘라고 얘기했어. 사람들이 그러거나 말거나 노새는 뛰고 또 뛰었다. 연탄찜을 매지 않은 몸은 훨훨 날아갈 것 같았다. 연탄찜. 밑줄 치고. 자, 노새가 있잖아. 저렇게 자유롭지 못한 건 저 짐을 부리느라 그랬고. 가파른 길, 이것도 밑줄 치고. 채찍질, 이것도 밑줄 치고. 앞길을 막는 사람, 이것도 밑줄 치고. 자, 이런 것들이 모두 노새가 있잖아. 자유롭지 못하고 억압받거나 혹은 눌려서 지냈던 것들이야. 근데 그런 것들이 하나도 없으니까 막 곱비 풀린 망아지처럼 막 뛰고 있는 거지. 신호등에 파란불이 켜진 때도 있었고 노란불이 켜진 때도 있었으며 빨간불이 켜진 때도 있었으나 막무가내로 그냥 뛰기만 했다. 그런 거 알 바 모르지요. 노새는 이윽고 횡단보도에 이르렀다. 마침 파란불이 켜져서 우우하고 길을 건너던 사람들, 자 횡단보도 파란불, 자 길을 건너던 사람들이 외마디 소리를 지르면서 풍비박산됐다. 엉망이 됐다는 얘기지. 막 흩어지고 보퉁이라는 건 짐꾸러미를 말하는 거야. 이고 가던 아주머니가 오매 소리를 지르며 퍽 그 자리에 넘어지자 그 위에 있던 보퉁이가 대구르르 굴렀다. 아줌마가 보퉁이 이고 가다가 넘어지면서 땅바닥에서 보퉁이가 막 굴러간 거야. 다정히 손잡고 가던 모녀가 지금 상황 묘사하는 거지. 어머 하면서 소리를 지르며 제자리에 우뚝 섰다. 제잘거리며 가던 두 아가씨가 엄마 하며 소리 지르면서 한꺼번에 엉켜 넘어졌다. 자전거에 맥주 상자를 싣고 기우뚱 건너가던 인부가 짐꾼들이 앞사람이 갑자기 뒷걸음질 치는 바람에 자전거 핸들을 놓쳐가지고 중심을 잃은 술상자가 우르르 넘어졌다. 이거 앞에 말한 풍비박산이 지금 엉망진창된 거 아니? 뭐 때문에? 횡단보도에서 노새가 갑자기 튀어나온 거잖아 지금. 밍크 목도리에 몸을 휘감고 가던 아주머니, 부잣집 아주머니 남몰라 하면서 소리를 지르며 획 돌아서다가 자기도 모르게 옆에 있는 난 모르는 잘 모르는 얼굴도 잘 모르는 아저씨 품에 안겼다. 떼국이 잘잘 흐르는 잠바 청년 하나가 이때 워워 하면서 앞을 가로막았으나 노새가 앞다리를 번쩍 한번 들어 어이쿠 소리를 지르면서 인도 쪽으로 도망갔다. 그럼 결국 지금 엉망진창이 됐단 말이야 여기가 지금. 노새는 그대로 달렸다. 뒤미쳐 순경이 쫓아오는 소리가 나고 앵앵거리며 하얀 차가 따라오고 있었다. 이거 보통 백차는 경찰차를 얘기하지, 그지? 노새는 그러나 아랑곳하지 않았다. 노새는 어느덧 번화가에 들어서 자, 이 번화가라는 말은 시내 중심지를 말하는 거지. 이게 어떻게 보면 이 도시에 있는 거야. 도시의 번화가. 아까 횡단보도도 하는데 횡단보도도 역시 도시 모습을 이야기하느라고 나온 거야. 여기는 아까 그 횡단길보다 더욱 사람이 많았다. 사람들이 횡단보도에도 많았지만 도시의 번화가에는 더 많았겠지, 그지? 그러면 이 얘기는 뭐야? 횡단보도에서 완전히 아수라장이 되고 북새통이 됐는데 여기 번화가에선 더 큰 일이 벌어지겠지, 그지? 사람이 더 많으니까. 여기는 아까의 횡단보도보다 훨씬 사람들이 많았어. 노새는 자꾸 자동차가 걸리는 것이 귀찮았던지 성큼 인도 쪽으로 방향을 꺾었다. 그러자 이번에는 더욱 요란스러운 혼란이 벌어졌다. 이거 혼란이 더 사람들 많은 쪽으로 왔기 때문에 더 정신이 없을 정도로 엉망진창이 된 거야. 사람들은 달랑달랑하는 노새 목에 달린 방울소리가 들릴 때에는 호기심으로 그쪽을 쳐다보았다가도 금세 인파가 사람의 물결이야 이거. 사실은 이거 사람의 물결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뜻이야. 파도 물결처럼 막 온다 그런 얘기지.
자, 그래서 인파라는 말을 쓴 거야. 자, 그래서 여기는 지금 인파가 우우 이리 몰리고 저리 몰리고 하면서 눈앞에 노새가 뛰어오자 어찌할 바를 모르고 웩웩 소리를 지르며 달아나기에 바빴다라고 됐어. 분홍색 하이힐 짝이 나뒹굴고 뭐 신발이 다 벗겨진 거야. 곱게 싼 상품들이 이리저리 흩어졌다. 신사가 한 옆으로 급히 비키다가 콘크리트 전봇대 이마를 찍고 군인이 앞사람의 뒤꿈치에 밟혀 기우뚱하다가 뒤에 오는 할아버지를 안고 넘어졌다. 배지를 단 여대생이 황망히 길옆 제과점으로 도망치다가 안에서 나오던 청년과 마주쳐 나무 토막 쓰러지듯, 비유적 표현, 나무 토막이 쓰러지는 것처럼 넘어지고 아이스크림을 핥고 가던 꼬마 둘이 얼싸안고 넘어졌다. 자, 여기 지금 계속 나오는데 앞에서 나온 부분이 제일 처음에 횡단보도가 나왔고, 이제 사고 친 데가 이제 횡단보도니까 거기서부터 이제 시작되는 거야. 그러다가 지금 번화가에 나와가지고 또 사고를 치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다른 공간으로 갔네. 어디? 큰 시장으로 갔네. 큰 시장.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 횡단보도에서, 두 번째는 번화가에서, 이번에는 큰 시장에서. 지금 노새가 다니면서 사고를 친 지금 장소들이야. 이번엔 그 시장 속으로 뚫고 들어갔다. 머리에 수건을 동이고 메고 좌판앞에 앉아있던 아낙네들이 아이고 이걸 어쩌지 하면서 벌떡 일어서는 것을 신호로, 시작으로 시장 안에 벌집 쑤신 듯한, 역시 비유적 표현이고 난장판이 돼버린 거야. 소동이 사방으로 퍼져갔다. 콩나물통이 엎어지고 시금치가 흩어지고 도라지가 짓이겨지고 사과알이 대글대글 굴러다니고 미꾸라지통이 엎어지고 시루떡이 흩어지고 테토론 옷감이 나풀거리고 제주밀감이 사방으로 굴렀다. 갈치가 뛰고 동태가 날고 낙지가 미끈등 길바닥에 메었다. 여기 지금 계속 열거하고 있는데, 열거. 그 다음에 반복도 하고 있어. 뭐뭐하고 반복. 열거와 반복으로 아수라장이 되는 지금 모습을 나열하고 있는 거야. 연락을 받고 달려왔는지 시장 경비원 두세 명이 이놈의 노새 하면서 앞뒤를 막았으나 워낙 젖 먹던 힘까지 다 내서, 자, 젖 먹던 힘을 다 냈다는 얘기는 있는 힘을 다해서 길길이 뛰는 노새를 붙들진 못하고, 당연하겠지, 저 노새 잡아라 저 노새 하고는 외치며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할 뿐 당최 노새를 잡지는 못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자, 테토론은 있잖아. 이건 저기 나일론 비슷한 거라고 생각하면 돼. 옷감이야. 화학섬유지. 자, 그 다음에 골목을 뛰쳐나온 지 1시간이 지났을까 노새는 시장 안에서 한바탕 북새를 떨었다. 예, 우리가 보통 북새통이라고 하면 북새집이지, 그치? 내가 정신이 없는 경우에 북새통이라고 얘기하잖아. 자, 북새를 떨어오고 다시 한 길로 나왔다. 지금 한 길. 장소 이동했어. 큰 시장에서 다시 한 길로. 이 무렵 경찰에 비상이 걸렸는지 곳곳에 모자끈을 턱까지 내린 경찰관들이 지키고 서 있었다. 이제 아수라장이 되니까 이제 아마 경찰들이 잡으러 온 것 같아. 서울 장안이 온통 야단이 난 모양이었다. 군데군데 무전차가 동원되어, 무전차? 이건 무전기가 설치되어 있는 그런 자동차를 무전차라고 하는 거고, 자기네들끼리 노새 방향에 대해서 연락을 취하고 있었다. 그러나 노새는 미리 그것을 알고라도 있는 듯 용케도 어떻게 알고 있는 것처럼 경비가 허술한 길만을 찾아 잘도 달려갔다. 모가지는 물론 갈기며 어깨축지, 그리고 등허리에 땀이 비오듯, 역시 비유적 표현이 나왔고 비유법이야. 내 다리에서 물이 주르주르 흐르고 있었다. 엄청 뛰어다녔다는 얘기야.
검은 물이 왜 검은 물인지 알겠지? 연탄 배달하던 노새니까. 노새는 벌써 한강다리를 건넜대. 장소이동 한강다리까지 갔네. 노새는 얼핏 좌우로 한강물을 훑어보더니 여전히 뛰어가면서도 길게 심호흡을 했다. 계속 달리고 있는 거야. 다리를 건너고 얼마를 가자 길이 넓어지고 앞이 툭 튀었어. 이번엔 고속도로네. 장소가 한강다리에서 고속도로 바뀌었어. 노새는 돈도 안 내고 톨게이트를 빠져나가더니 그때부터 다시 다소 속도를 늦추었다. 그러나 절대로 뛰는 일을 멈추지 않았대. 그러면 여기 노새 입장에서는 아까 무슨 채찍이라든지 짐이라든지 고객기라든지 이런 자유를 제한하던 것으로부터 풀려났기 때문에 계속해서 뛰는 거야. 알았니? 그러면 봐봐. 이렇게 생각해봐. 노새 하던 일이 뭐지? 연탄 배달. 연탄 배달하다는 얘기는 힘겨운 노동이었고, 힘겨운 노동. 그런데 지금은 고삐가 풀렸어. 알았니? 그러니까 그 힘겨운 노동, 아주 지친 노동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거, 그런 의미로 지금 해석하고 있는 거야. 벗어나고자 달리고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고 있는 거지 지금. 그래서 달리는 걸 멈추지 않았다. 결국 고속도로까지 왔어. 여느 날보다 다소 늦게 일어난 나는 간밤에 꿈 꿨단 말이야. 너무 피곤해서 막 잠을 자면서 어쩌니 마음이 헛헛했어. 오전에 꿈 그대로라면 우리는 다시는 그 노새를 찾지 못할 것이 아닌가. 꿈대로라면 꿈이 이런 내용이야. 노새를 찾지 못하는 거. 그 우리 노새는 고속도로를 따라 멀리 달아나 우리가 도저히 찾을 수 없는 것, 상상할 수 없는 곳으로 가 있는 것이 아닐까? 그럼 여태까지 지금 선생님이 떠든 거는 전부 다 꿈이었잖아. 꿈. 알았니? 꿈이었다고. 제일 처음에 선생님이 제일 처음부터 해볼까? 이 꿈속에서 제일 처음에 골목 이제 노새가 나왔단 말이지. 어디로? 큰 길로 나왔어. 어디로 나왔다고? 큰 길. 그러면서 이 내용으로 본다면 횡단보도를 지나가지고 한바탕 북새통하고 그 다음에 번화가에 갔다가 번화가에서 큰 시장으로 가고 큰 시장에서 한 길에 갔다가 큰 길이야 이건. 한 길에 갔다가 한강다리를 거쳐 마지막 고속도로까지 온 거야. 노새가 있잖아. 이렇게 꿈속에서 이거 꿈이었었어. 알았니? 내가 아주 피곤해서 잠이 들었고 꿈속에서 고속도로까지 달려가는 노새를 꿨단 말이야. 꿈을. 그러면서 해석을 뭐라고 했다고? 야, 노새가 너무 힘들게 살잖아. 그러니까 아마 그 힘든 노동, 연탄 배달 같은 힘든 노동에서 벗어나고자 자유롭게 살고자 저렇게 계속 달리는구나 까지 해석을 한 거야. 알았니? 그래서 꿈에서 깨고 나니까 완전히 멀리 도망갔어야 되는 건데 상상할 수 없는 곳까지 갔을 텐데 우리를 버리고 간 노새. 여기서 그는 노새고 매일매일 그 무거운 시커먼 연탄을 끄는 일이 지겨워서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자기의 보금자리를 찾아 영 떠나가 버렸는가. 이게 꿈을 꾸고 난 다음에 깨어나가지고 헛헛한 마음에 생각한 거란 말이야. 야, 그렇게 벗어나고자 자유에 대한 열망, 힘겨운 노동에서 벗어나려는 노새의 마음, 그것 때문에 그렇게 막 달린 거 아닐까? 꿈에서 보고 나서 내가 느낀 거야. 알았니? 자, 꿈에서 깼는데도 헛헛한 이유가 바로 그거였어.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자기의 보금자를 찾아 영 떠나가 버렸는가. 이렇게 됐단 말이야. 아버지와 내가 집을 나선 것은 사람들이 아직 출근하기도 전인 이른 새벽이래. 이른 새벽. 그러면 어저께 노새 잃어버리고 밤까지 찾고 잠을 자고 아침에 일어났네. 지금 이른 새벽에 시간이 막 흘러가고 있는 거야. 이른 새벽. 시간이 이렇게 흘렀어. 큰 길로 나오자 두 사람은 막상 어느 쪽부터 뒤져야 할지 막연하게만 했다. 이제 새벽이 됐으니까 다시 찾을 수 있는 거지. 통행금지가 끝났으니까. 둘 중 아무도 말을 꺼내지 않았으나 아버지 아들은 잠깐 주춤하다가
동네와는 딴 방향으로 걷기 시작했어. 동네 없을 것 같아. 새벽이라 그런지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은데 날씨가 몹시도 찼어. 길은 단단히 얼어붙고 바람은 메웠다. 그러면 더 걱정이 되겠지, 그지? 요새가 간밤에 이 날씨 때문에 또 얼어 죽은 거 아니야? 뭐 이럴 수도 있고. 자, 그래서 자, 이른 아침에 나가서 찾지 못한 노새를 찾고 있는 거야. 그리고 여기다가 써야 되는 게 뭐냐면 거기 밑줄 쳐봐. 뭐라 그래요? 거기 되냐면 단단히 얼어붙고 바람은 메웠다라는 부분 밑줄 치고. 자, 긍정 부정? 부정. 부정이면 뭔데? 이런 날씨인데 앞으로 일어날 일이 좀 불행 아니면은 좀 안 좋은 일이 날 것 같은 암시, 이걸 말하고 있는 거야. 날씨를 가지고 길이 단단히 얼어붙고 바람이 메웠다라는 이 부정적인 상황을 가지고 앞으로 불행이 일어날 거다, 아니면 안 좋은 일이 일어날 거다를 암시하고 있는 거야. 귀가 따갑게 아려오는 듯하자. 아리다. 아픈 거 이상이지, 그지? 아랫도리의 냉기가 찰싹찰싹 달라붙었다. 추웠다는 얘기고. 아버지, 시장으로 가봐요. 혹시 시장에 자, 시장이라고 하는 시장 동그라미 쳐볼까? 이게 지금 아까 이야기한 거는 꿈에서 했잖아. 그쪽으로 간 것 같아. 시장으로 가는 것을 봤어. 꿈이 맞다면 그쪽으로 가지 않았을까? 아무튼 꿈속에서 시장으로 갔으니까 한번 시장으로 가봐요. 그런 거야. 시장 왜? 그랬더니 혹시 알아요? 노새가 뛰다가 시장기가 들어. 시장 쪽으로 갔는지. 장난치지 마. 이거 언어 유희야. 언어 유희. 말장난한 거야. 시장기의 시장은 배고픈 거고, 이 시장 뒤에 거는 물건 파는 데, 알았니? 그런데 발음이 똑같잖아, 그지? 그래갖고 말장난친 거야. 언어 유희 이러는 거야. 똑같은 소리, 시장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말장난 쳤다고 언어 유희. 자, 나는 말해놓고도 좀 웃었다는 게 언어 유희 같은 느낌이 드니까 아버지도 별 싱거운 녀석 다 보겠다는 듯 그 시장하고 그 시장 갔니? 이런 거야. 시큰둥한 태도였다. 그러니까 내가 시장 쪽으로 가자고 하는 거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달갑게 받아들이지 않았어. 아버지는 키가 컸다. 그래서 그런지 급히 서둘지도 않고 보통 걸음으로 걷는데 나는 종종 걸음으로 빨리빨리 걸어야 따라갈 수 있었다. 나는 할 수 없이 한 손을 내밀어 가지고 아버지의 손을 잡았다. 아버지의 손은 크고 투박하고 나무 토막처럼 단단했다라고 돼 있어. 단단했다. 자, 그럼 여기서 손이 크고 투박하고 나무 토막처럼 단단했다. 단단했다. 이게 아버지의 삶의 모습이란 말이야. 아버지 삶의 모습이 어떤데? 그동안 고달팠다. 힘겨웠다. 그걸 갖다가 나타내는 게 아버지의 투박하고 단단한 손이다. 끌려가듯 따라가면서도 나는 좀 우스웠다. 이날까지는 이런 일은 뭐냐면 내가 아버지 손을 잡고 간다고? 라는 얘기야. 생각할 수도 없었다. 아버지와 손을 잡고 길을 걸어? 이건 꿈에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다. 라고 얘기해. 옛날엔 그랬으니까, 옛날엔. 아버지가 엄하고, 엄하고, 아버지가 가부장적인 존재. 어른이야, 그냥 무조건. 원래 손잡고 이러는 거는 굉장히 친절하고 자상한 아버지인데, 그 당시의 아버지는 엄하고 가부장적인 성격이 강했기 때문에 가까이 다가갈 수 없다라는 걸 아버지와 손을 잡고 걷는다? 이건 꿈에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다라고 얘기한 거야. 그렇게 지내왔는데 오늘 나는 아주 자연스럽게 아버지와 손을 맞잡고 길을 걷고 있어. 야, 이런 일을 내가 상상도 못했는데 좀 우쭐한 생각이 들었다. 기분 좋을 수도 있어. 하지만 아무도 그런 우리를 부러운 눈초리로 쳐다보지는 않았다. 역시 무관심이네, 무관심. 사람들의 무관심.
아버지와 나는 한도 끝도 없이 걸었다. 어느새 거리는 점심때가 되었고 시간의 경과 눈발이 비치기 시작했다. 눈이 오기 시작한 거야. 더 상황은 어려워졌지요. 지금 날도 추운데 눈까지 내린단 말이야. 그러면 노새를 찾는 일, 지금 과정이 순탄하진 않다. 힘겹다는 걸 얘기하는 게 바로 눈발이 비치기 시작했다라는 얘기야. 어느 곳을 가나 거리는 사람으로 붐벼 있었고 그 많은 사람들은 우리 부자들로 어디를 그리 바삐 가느냐, 노새를 찾아다니냐고 묻지 않았고 역시 무관심이 또 한 번 또 나왔네. 아버지 하나는 아무에게도 노새를 보지 못했냐고 묻지 않았어. 이쪽도 마찬가지고 다리는 쇠사슬을 단 것처럼 무겁고 배가 고프고 쓰렸다. 이제 과정이 굉장히 피곤하고 힘든 상태란 말이야.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나는 그럼 우리가 옛날 얘기에 나오는 길 잃은 나그네 같다고 생각했어. 길 잃은 나그네. 이게 바로 아버지와 나를 비유적으로 표현한 거지, 그지? 아버지와 나는 지금 길을 잃은 나그네 같다. 길은 멀고 해는 저물고 쉬어갈 곳은 없고 뭐 그런 눈치. 그러면 희망이 안 보이네. 아무리 가도 사람이 사는 집은 나타나지 않고 머리속 깜빡깜빡 비치는 불빛도 없고 저 희망이 전혀 없는 거지. 보이는 것은 거친 산 들뿐 사람이나 노새는 보이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노새 찾아다닌 얘기, 그 과정이 순탄하지 않고 힘들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절정. 아버지와 내가 동물원에 들어간 것은 거의 해가 질 무렵 시간의 경과 동물원까지 왔네. 어떻게 해서 동물원에 들어오게 되었는지 나는 잘 기억할 수가 없다. 과거의 상이네. 둘 중에 아무도 동물원에 들어가자고 말한 사람은 없었는데 어째서 발길이 이곳 동물원까지 왔는지 모르겠어. 정처 없이 정한 곳 없이 걷다가 마침 닿은 것이 동물원이어서 그냥 대수롭지 않게 들어왔는지도 모르겠어. 그때 상황은 잘 기억이 안 나. 하여튼 나는 희한한 곳에 다 왔다고 싶었다. 희한한 곳, 여기는 이상한 곳이 아니고 전혀 와보지 않은 곳이고 전혀 계획하지 않은 곳이야. 그게 희한한 곳, 동물원이란 말이야. 내 경우 동물원에 와본 것은 지금까지 딱 한 번. 근데 여기를 왜 와? 그것도 어린이날 무료 공개한다고 그래서 온 것뿐인데 동네 쪼무레기와 함께 와본 게 끝이야. 근데 그때는 사람들이 치여서 제대로 구경도 못했는데 지금 나는 구경꾼도 별로 없는 동물원을 더구나 아버지와 함께 오게 되었으니 참 가다가도 별일, 여기서는 특별한 일이 돼버렸지, 그지? 예상 못했지만 특별한 일이 돼버렸단 말이야. 그래서 특이하고 참 별스러운 일이다라고 얘기한 거야. 남들 눈에는 한가하게 동물원 구경을 나온 다정한 부자로 비칠 것이 아닌가. 동물원 안은 조용하고 을씨년스러웠다. 동물들은 제 집에 처박혀. 자기 집에 처박혀가지고 처박혀 있거나 가느다란 석양이 비치는 곳에 웅크리고 있거나 하였다. 동물원 풍경이지. 막상 들어온 아버지는 그런 동물들을 별로 눈여겨보지 않아서 당연하지. 지금 노새 찾고 있는데. 동물들의 우리를 보다가 동물들 사는 집이야 우리 하늘을 보다가 할 뿐이었어. 막막하니까 하늘을 쳐다본 거겠지. 눈에 초점이 없었단 말이지. 칠면조도 사자도 호랑이도 원숭이도 사슴도 그런 눈으로 어떤 눈? 초점 없는 눈으로 관심 없는 눈으로 쳐다보고 있었던 거지. 건성 대충 보고 지나갈 뿐이었다. 온통 머릿속에는 노새 생각밖에 없으니까. 그러던 아버지가 잠시 발을 멈춘 곳이 얼룩말이 있는 우리 앞이다. 짐승의 집이 우리잖아, 그지? 얼룩말은 두 마리였다. 아버지는 그러나 그 앞에서 멍하니 서 있기만 하지 이렇다 할 감정 표시를 하지 않았다. 나는 그런 아버지를 한번 쳐다보고 얼룩말을 한번 쳐다보고 이렇게 번갈아가면서 쳐다보고 하였다. 그러다가 아버지의 얼굴이 어쩌면 그렇게 말이나 노새와 닮았는지 모르겠다고 생각했다. 처음에 선생님이잖아. 노새 두 마리는 사실은 한 마리는 진짜 노새고 나머지 한 마리는 아버지라고 그랬지, 그지? 노동에 지치고 삶에 지치고 고달프고 힘겹게 살아가는 아버지의 모습은 노새의 모습과 겹쳐 보인단 말이야. 여기 지금 나온 게 그거야.
그렇게 생각하고 보니 꼭 그랬다. 길게 째진 감정이 없는 눈이며 노상 벌렁벌렁한 코, 하마 같은 입, 그리고 덜렁덜렁하니 큰 귀가 그랬다. 이게 바로 아버지하고 노새하고 닮은 점이야. 내 눈에 띄는 건 뭐 외양 묘사를 통해서, 역시 외양 묘사지. 외양 묘사는 건 겉모습을 그림처럼 그린 건데, 외양 묘사를 통해 가지고 지금 아버지와 노새가 동일하다는 거, 닮았다는 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야. 아버지가 너무 오래 말이나 노새를 다루어서 그런 건지, 애당초 말이나 노새 같은 사람이었는지, 그런 짐승과 평생을 살아온 것인지 알 수 없으나, 알 수 없다는 얘기야. 그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얘기할 수는 없으나, 막상 얼룩말 앞에 세워놓은 아버지는 영락없이 100% 말의 형상이었다. 내가 동물원에서 말을 보고 얼룩말 보고 아버지 보고 하면서 생각한 거야 지금. 자, 동물원을 왔을 때 이미 거리는 밤이었다. 이거 시간의 경과. 또 밤. 하루 종일 새벽부터 찾는 거지, 밤까지. 이번에 집 쪽으로 걸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우리는 더 갈 데가 없었던 것이다. 우리 동네가 저만치 보였을 때 아버지는 바로 눈앞에 있는 대포집은 이제 술집이야. 발을 멈췄다. 힐끗 나를 돌아보고 나서 다짜고짜 나를 술집으로 끌고 들어갔다. 이런 일도 전에는 없던 일이었다. 아버지 손잡고 간 것도 없던 일이었다. 동물원에 아버지가 단둘이 가는 것도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뭐 이런 거야. 아니. 술집 안에는 사람들이 가득 차서 왁왁 떠들어대고 있었다. 돼지고기를 굽는 냄새, 찌개 냄새, 김치찌개 냄새 집안에 가득했다. 사람들은 우리를 의아스러운 눈으로 쳐다보았으나 이유, 꼬마가 술집에 들어왔으니까 아들을 저렇게 술집에 데리고 들어오는 거 좀 이상하지, 그지? 이내 시선을 거두고 자기들의 이야기 속으로 다시 들어갔다. 나는 들어서자마자 그 냄새들을 힘껏 마셨다. 왜? 배고프니까. 냄새라도 맡은 거야. 쓰러질 것 같았다. 아버지는 소주 한 병과 안주를 시키더니 안주는 내 쪽에 밀어주고 술만 연거푸 마셔댔다. 왜? 노새를 못 찾았으니까 괴롭지. 자, 노새를 못 찾아서 괴로운 아버지의 심정, 술만 거푸 마셔댔다. 아버지는 술이 약한 편이어서 저러다가 어쩌나 하고 걱정이 되었다. 아버지 고만 드세요. 몸에 해로워요. 아버지가 술에 취할까 봐 걱정하는데 나의 마음이 되겠지, 그지? 걱정하는 마음이다, 걱정. 그래. 대답하면서도 아버지는 술잔을 놓지 않았다. 노새를 잃은 절망감, 슬픔, 낭패감, 찾지 못한 실망, 뭐 이런 거야. 얼마나 지났을까? 안주를 계속 주워 먹었으므로 어느 정도 시장길을 면한 이제 배고픈 게 좀 없어졌어. 나는 비로소 아버지를 쳐다보았다. 이제부터 내가 노새다. 이제부터 내가 노새가 되어야지 별 수 있겠어. 그놈이 도망쳤으니까 이제 내가 노새가 돼야 되겠지. 그러면 노새가 했던 노동, 일, 이제 전적으로 아버지가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이 아버지는 가장으로서의 책임감, 이것 때문에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야. 노새가 그동안 도와줬던 게 고맙지, 그지? 근데 이제부터는 노새가 없으니까 노새의 몫까지 아버지가 다 해야 된다고 가장으로서의 책임감을 얘기한 거야. 기분 좋게 취한 듯한 아버지는 놀라는 나를 보고 힝 한번 웃었다. 나는 어쩐지 그런 아버지가 무섭지만은 않았다. 그러면 형들이나 나는 노새 새끼고 어머니는 암노새고 할머니는 어미노새가 되는 것일까? 나도 아버지를 따라 힝 웃었다라고 얘기했어. 어른들은 이래서 술집에 오는 모양이다. 어른들은 왜 이래서가 뭐 이래서? 자, 이래서의 의미는 뭐냐면 상황은 굉장히 절망적 상황이야. 근데 술집에 와가지고 뭐 술을 먹건 안 먹건 얘가 절망적 상황을 어떤 상황으로 인식하게 하냐면 그래도 그냥 긍정적 상황으로 인식하게 만들었죠. 알았니? 그렇게 보인 게 나의 시선이, 알았니? 내 눈에서는 어른들이 술집에 오는 이유가 그거구나. 아무리 힘든 상황이 돼도 술 마시고
긍정적으로 바뀌나 보다. 그게 바로 내가 술집을 바라보는 시선인데 이건 뭐야? 뭐 때문에 저렇게 보고 있지? 잘 모르는 거야. 이건 순수함 때문에 아직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저렇게 생각하는 거지. 그지? 자, 나는 안주만 집어먹었는데도 술 취한 사람 마냥 턱없이 즐거웠다. 노쇠가족, 엄마부터 형, 할머니까지. 노쇠가족은 우리 말고는 이 세상에 또 없을 것 같아 라고 얘기했다. 그러나 이러한 생각, 자, 이러한 생각 밑줄 치고, 이러한 생각이 뭔데? 그러면 위에서 말한 대로 노쇠가족이 된다는 생각, 이러한 생각이 바로 노쇠가족이 된다는 생각이야. 아버지와 내가 집에 도착했을 때 무참히 깨어지고 말았다. 왜? 갑자기 뭐가 일어났나 봐. 우리를 본 어머니가 어둥지둥 달려나와 매달렸다. 이걸 어쩌고? 글쎄 경찰서에서 당신 오래요. 그놈의 노새가 사람을 다치고 가게 물건을 박살냈대요. 이걸 어쩌지? 노새는 찾았대라고 했어. 노새는 찾았대. 노새 걱정하는 거지, 그지? 찾거나 그러면 괜찮게요. 괜찮을게요. 자, 뭐라 그랬냐면 노새는 찾았다 그랬더니 찾거나 그러면 괜찮게요. 노새는 온데간데 없고 사람들만 다치고 하니까 누구네 노새가 그랬는지 수소문 여기저기 물어본 거지. 수소문이라는 얘기는 소문을 있잖아. 막 찾아다닌 거야. 두루두루 찾아다닌 거야. 우리 집으로 순경이 찾아왔지 뭐유. 오늘 낮에 파출소 지서에서 나온 사람이 우리 노새가 튀는 바람에 여기저기서 많은 피해를 입었으니 도로 무슨 법 하는 거 해가지고 법으로 아버지를 잡아넣겠다고 말하고 갔다는 것이었다. 지서에서 경찰이 와가지고 노새 때문에 피해를 입었으니까 노새 주인인 아버지 도로교통법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걸로 책임을 묻겠다. 그렇게 하고 갔다는 거야. 자, 아버지는 술이 확 깨는 듯 그 자리에 선 채 한동안 눈만 뒤룩뒤룩 굴리고 서 있더니 힝 하고 코를 풀었다. 그러고는 아무 말 없이 시적시적 문 밖으로 걸어 나갔다. 나는 아버지하고 뒤를 따랐으나 아버지는 뒤를 돌아보지도 않고 어두운 골목길을 나가고 있었다. 결국은 아버지가 집을 나가게 됐네, 그지? 나는 그 순간 또 한 마리의 노새, 이 아버지지, 그지? 또 한 마리의 노새를 보게 된 것. 집을 나가는 것 같은 착각을 일으켰다. 착각을 일으켰다. 그러고는 무엇인가가 뒤통수를 때리는 것 같은 느낌. 자, 무엇인가가 뒤통수를 때린대. 이게 뒤통수를 때리는 거. 자, 무엇인가가 뒤통수를 때리는 것. 자, 요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 이제 아버지를 보면서 느낀 거야. 뭘 느꼈냐면, 이 도시에서 가난하게 사는 사람에 대해서 생각한 거야. 아버지의 모습 속에서 그걸 본 거야. 알았니? 뭐냐면 아까 얘기했듯이 아버지처럼 시대가 달라지는데 빨리빨리 변화하지 못하고 적응하지 못하면 저렇게 힘들게 가난하게 사는 거구나를 깨달은 거야. 느낀 거란 말이야. 그게 뒤통수를 때린 거라고. 알겠지? 아버지의 모습 속에서 도시에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은 시대의 변화에 적응하지 못해서 저런 것이다라는 걸 느낀 거야. 우리 같은 노새는 힘들게 일하는 노동, 힘겨운 노동에 살아가는 노새는 어차피 이렇게 비행기, 그렇죠? 헬리콥터, 자동차, 자전거 모두 산업화, 현대화, 도시화의 산물이지, 그지? 비행기 붕붕거리고 헬리콥터 앵앵거리고 자동차 빵빵거리고 자전거 쌩쌩거리는 대처가 이제 도시를 말하는 거야. 발붙이기 어렵다. 왜? 시대에 적응하지 못하니까, 뒤떨어졌으니까. 언젠가 남편이 택시 운전사인 칠수 어머니가 하던 말, 최소한도 자동차는 굴려야지. 지금이 어떤 때인데 노새를 부려. 노새 자동차하고 반대가 되겠네. 그럼 자동차하고 같은 건 위에서 말한 대로 비행기, 헬리콥터, 자전거고 되겠고.
했다는 말이 생각났다. 그러나 그것은 잠깐 동안이고 나는 금방 아버지를 쫓았다. 잠깐 뒤통수를 한 대 얻어맞은 것처럼 띵 하면서 그 생각이 났는데 그것도 잠깐이고 아버지를 따라갔어. 또 한 마리의 노새, 아버지겠지, 그지? 찾아 깜깜한 골목길을 마구 뛰었다. 결론은 시대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는 아버지의 모습이 바로 고단하게 살아가는 노새의 모습과 일치한다. 노새처럼 느낀 거야. 자, 그러면 지금 이게 마무리가 됐네요. 자, 그럼 확인 한번 해볼까? 뭘 확인하냐면 지금 우리가 지금 살펴본 게 위기부터 살펴봤어. 위기. 다시 아까 처음 나온 대로 가볼까? 위기. 자, 위기 폈지. 아까 시작했던 부분인데 거기 보면 내노새 하면서 막 찾아다니는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전혀 관심이 없어. 남의 일이니까 그냥 바라만 보고 있는 모습이 등장한다고. 자,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가서 아버지가 저렇게 절망적인 상황에 있어. 그걸 바라보는 나의 심정은 어떨까? 아버지가 안타깝고 안 됐지요. 안쓰럽단 말이야. 아버지를 똑바로 쳐다보지 못하고 있다 그랬어. 아버지를 똑바로 쳐다보지 못했어. 이 말이 여기 나온 대로 하면 그 꼭대기에 보면 나는 제대로 쳐다보지도 못하고 슬며시 고개를 돌린다. 이 말이 바로 아버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하는 게 내 심정이고 그건 안타까움. 그 다음에 안쓰럽다. 안 됐어. 그래서 똑바로 쳐다보지 못하고 있다고 얘기하는 거야. 자, 그리고 나와 있는 게 아버지는 굉장히 과묵하다라는 거, 책임감이 강하다는 거. 이 캐릭터 그때 얘기해줬지, 그지? 이건 얘기해줬으니까 됐어. 아버지는 말수가 적고요. 아버지는 말수가 적다. 말수가 적다는 얘기는 뭐야? 이 말이 과묵한 거야. 그 다음에 가장으로서의 책임의식이 강하다. 이거 아버지 전에 했던 건 다시 한번. 그 다음에 고집이 세다. 고집이. 이 말은 여기서 고집이 세다는 건 뭐냐면 마부로서의 삶을 계속 살아가잖아. 바뀌어줬으면 좋은데 바뀌질 않고 자기가 하는 일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계속 그 일을 하려고 한다는 게 고집스럽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 다음에 노새가 달아났을 때 사람들은 어땠어? 역시 무관심이라는 걸 알아뒀으면 좋겠어. 노새가 달아날 때 사람들은 어머어머 이런 그냥 놀라기만 할 뿐 구체적으로 실제로 도와주는 사람은 없었단 말이야.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무관심했다라고 하고 이게 현대사회 도시에 살아가는 도시인의 태도라고 생각하면 돼. 자,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자동차를 보면서 이거는 노랑노새, 파랑노새 어디 갔어? 계속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야. 그거는 지금 노새 생각밖에 안 하기 때문에 다 노새로 보인다고 선생님이 아까도 이야기했었어.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뭔가 보자. 파랑 노새, 빨간 노새 그런 거 말고. 자, 그리고 돌아와가지고 나를 까마귀 새끼라고 놀리는데 사실은 동네 아이들 모두 아버지들의 직업은 변변치 않다. 영길이네 아버지는 뻥튀기, 종다리는 번데기, 순철이는 시장경비원, 귀다리는 포장마차라고 얘기한 걸 봐서 이 동네 살고 있는 같이 어울려 놀고 있는 친구들의 삶은 전부 다 공통점이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못하다. 또 하나는 대부분 육체 노동에 종사한다.
그리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게 까마귀 새끼라는 별명이다. 자, 3년차 새로운 문물이고 아빠가 사실은 그걸로 바꿨어야 되는데 바꾸지 못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고집스럽다고 하고 마부나 말마차 소달구지 이거는 그 이전 시대의 것들인데 여기서 벗어나지 못한 아버지의 모습. 3년차는 좀 발전된 건데 그래야지 좀 경제적으로 풍요로울 텐데 계속 노동하며 살아가는 아버지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다. 자, 그 다음에 나온 건 뭐냐면 꿈에서 골목에서 시작해가지고 큰 길로 나오고 아까 선생님이 정리해 줬는데 그 다음에 나온 게 횡단보도로 넘어가야 되겠지. 골목, 큰 길, 횡단보도. 그리고 또 뛰었어. 이거 다 꿈이다. 내가 잠에 골아떨어져서 꾸게 된 꿈이야. 그래가지고 번화가를 나오고 그 다음에 나온 데가 큰 시장에 갔고 그 다음에 더 막 달려가지고 큰 길로 나갔다 한 길 그리고 마지막에 고속도로까지 여기까지가 꿈의 내용이고 꿈이 끝났어 여기까지. 자, 이 꿈을 꾸면서 왜 노새가 달려갔을까 꿈속에. 내 생각에는 자유를 얻기 위해서 뭐 이런 것 같은 생각을 하게 된단 말이야. 자, 그 다음에 쭉 뒤로 가서 자 봅시다. 자, 여기 지금 보면 노새가 이동한 경로 소동들이 막 나오지. 사람들의 반응과 태도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거의 대부분 깜짝 놀라는 혼비백산, 북새통, 아수라장 뭐 이런 걸로 표현할 수 있어. 사람들은 노새에 놀래서 지금 정신이 없다. 자, 그 다음에 이 노새를 찾으면서 벌어진 좀 생뚱맞으면서 좀 이해하기 힘든 일들이 일어나지. 아버지하고 손을 잡고 걸었다는 거. 그 다음에 동물원에 가게 됐다는 거. 물론 중간에 이제 시간의 경과가 나오니까 새벽에 나와서 낮이 되고 저녁이 되고 해가 질 무렵이 되고 저녁이 되고 밤이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시간의 경과도 나오니까 그것도 확인해 보면 좋겠어. 뭐 그 정도야. 지금 선생님이 아까 읽으면서 다 했던 내용이니까 잘 기억했으면 좋겠어. 자,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노새를 찾으면서 자, 여기 지금 자, 사람들이 무관심하고 뭐 이렇게 방관자적 태도를 보인다고 했는데 그거와 어울리는 속담이 뭐냐 그러면 강 건너 불구경. 적어볼래? 강 건너 불구경. 이게 바로 무관심한 태도를 표현할 수 있는 속담이라고 생각하면 돼. 자, 동물원에 가서 아버지가 노새랑 닮았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첫 번째가 뭐냐면 아버지가 너무 오랫동안 말이나 노새를 다루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원래 아버지는 노새나 말 같은 사람이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닮았다고 느꼈어. 두 가지. 너무 오래 노새를 다뤄와서 그런지 아니면 처음부터 아버지가 노새와 말을 닮았는지 뭐 이렇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그게 아버지가 노새와 닮았다고 느낀 이유야. 아버지가 오랫동안 노새나 말을 다뤄왔기 때문에. 두 번째는 원래 아버지는 말이나 노새 같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라고 생각해서 닮았다라고 나는 느낀 거야. 자, 그래서 여기 결말까지 그렇게 됐단 말이야. 자, 그러면 이 소설은 현대 소설이야. 이건 시대 구분이야. 현대 소설이다. 그리고 분량은 길지 않은 단편 소설이다. 자,
시대상으로는 현대 소설이고, 그 다음에 이게 길이가 얼마나 하냐에 따라서는 단편 소설이다. 1970년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 겨울이지, 겨울. 그 다음에 공간적 배경은 서울 변들이고, 옆에 새 동네가 들어오기 전까지 변들이었다. 그 다음에 여기 서술자는 나야 안 나? 서술자 난데 그러면 1인칭이네. 1인칭. 자, 내가 주인공이면 1인칭 주인공 시점이라고 볼 수 있어. 자, 그런데 여기는 아버지가 주인공인 느낌이 더 강하지. 그러면 1인칭 관찰자가 되겠지. 자, 둘 중에 어떤 건지 잘 생각하면서 읽어야 돼. 그 다음에 여기서 나는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나의 시선이 어떤지를 살펴봐야 되겠네. 나의 시선은 순수한 눈으로 바라보고 있다. 이게 좋게 말해서 순수한 거지, 나쁘게 얘기하면 잘 모르는 거야. 그 다음에 아버지에 대한 시선은 아버지에 대해서 노쇠라고 생각했다는 얘기는 연민의 감정, 안타깝게 생각한 거야. 그 다음에 아버지와 노쇠를 동일하게 봤다는 것도 역시 아버지에 대해서 연민과 뭐 동정심은 아니지만 아버지를 이해하는 쪽으로 바라봤다고 생각하면 돼. 아버지는 도시의 빈민을 상징한다. 도시의 빈민. 특히 아버지는 도시의 빈민 중에서 시대의 변화에 적응하지 못한, 그래서 힘들게 살아가는 육체 노동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으로 상징이 뭐야? 그렇게 보인 거야. 상징적인 인물로 보인다. 자, 이게 이제 노새 두 마리 내용이었어. 천천히 했으니까 반복하고 복습하면 좋겠네. 다 할 수 있는 거야.